망망한 바다 가운데 섬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밤샘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하나 둘씩 되돌아오는 아름다운 섬이죠. 섬 사람들은 오징어 잡이로 살아왔습니다. 씻고 꿰고 널고 고단했지만 사람들은 이 일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물속에서 건져낸 것은 그냥 오징어가 아니라 바다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울릉도 밤바다는 집어등을 밝힌 오징어잡이 배들로 어화가 둥둥입니다. 경상북도에 속하는 울릉도는 포항 북동쪽 217km 지점에 있죠. 쾌속선을 타고 달려도 4시간 남짓 망망한 바다를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섬입니다.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애달픈 국토의 막내여. 화산섬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입니다. 사철 동해의 옥빛 파도 소리가 귀를 맑게 해주는 곳. 그 소리를 굽이굽이 따르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포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동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오징어 생산지이기도 한 저동항.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생산되는 오징어의 양은 1년에 10,000톤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어획량이 줄기 시작했고 지금은 60여 척의 작은 어선들만이 조업에 나설 뿐입니다. 정오 무렵 박일래 선장의 배가 힘차게 바다로 향합니다. 20톤급 배를 갖고 있는 박 선장은 지난 30년 동안 동해 바다를 누벼왔죠. 오징어잡이 배 선장으로서는 베테랑입니다. 독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나가가지고 3시간 나가서 조업하면은 내일 아침 한 10시쯤 돼야 울릉도 도착이 되고. 그러나 요즘은 걱정이 많습니다. 갈수록 오징어의 개체 수가 줄어들기에 더 먼 바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에 닻이 내려지고 갑판에 매달려 있던 20개의 조상기가 바다를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풍어의 시절 같으면 조상기 대신 물레를 돌리기만 해도 오징어들이 무섭게 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5, 6년 전부터 중국의 저인망 쌍끌이 어선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오징어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할 수 없이 뱃머리를 더 먼 바다로 돌리는 박 선장. 평화로워 보이지만 동해 바다는 고기를 잡기 위해 어선들이 벌이는 치열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닻이 내려집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이것을 물도치라 부릅니다. 물 차야 배가 가만히 있잖아. 물 저거 힘이야 땡기가. 아 저기 무게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배 전체. 물도치는 바다에 들어가면 낙하산처럼 펼쳐져 배를 고정시켜주죠. 집어등은 말 그대로 고기를 모으기 위해 켜두는 불입니다. 불을 켜둠으로써 플랑크톤이 모여들고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오징어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드디어 첫 오징어입니다. 뒤따라 연신 조상기를 타고 올라오는 오징어들. 울릉도에 오징어가 많은 것은 이곳이 오징어의 물목인 까닭입니다. 아시아 동북쪽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일본 대마도 부근에서 산란한 후 울릉도 북방 200km 부근까지 올라갔다 다시 이곳 바다를 통해 회유하죠. 그리하여 8,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되는 오징어철이면 울릉 앞바다는 어화라 불리는 집어등 불빛으로 가득해집니다. 마일수로 한 3마일성 요래가 저 배를 다 띄어놨어요. 그래 우리도 요 인근에 배들하고 3마일 거리에 요 띄어놨는 거예요.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간, 밤참이 준비됩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오징어의 껍질을 벗겨내고 송송송 칼로 잘게 썰어낸 다음 고추장과 파 그리고 약간의 마늘을 넣어 버무립니다. 이것이 선원들표 오징어 즉석 회무침입니다. 거기에 갓 지어낸 밥 한 공기면 밤샘 작업의 추위와 노독을 잠시나마 풀어낼 수 있죠. 네, 맛이 좋습니다. 이거는 먹을수록 그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야행성 오징어를 쫓는 어부들에게 밤낮을 바꿔 사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뿌리 없이 흔들리는 밤바다와 찬바람, 무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항상 이 모두를 가슴에나 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잘 도나 싶더니 오늘도 결국 기계가 말썽입니다. 야광지에 붙어있는 수많은 낚싯바늘 때문에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 마리가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는 아깝지만 낚싯줄을 끊고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날씨가 터졌어요.
이렇게 낚시가 줄이 터지기도 하나요? 예, 예. 어느덧 갑판이 오징어들로 채워집니다. 밤새 잡힌 오징어들은 새벽녘 갑판 한쪽에 모은 다음 한 마리 한 마리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크기별로. 한 상자에 20마리. 오늘 박 선장은 500개 상자를 준비했으나 겨우 140개를 채우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선원들 인건비는 물론이고 하루 150만 원에 이르는 기름값도 건지기 어렵습니다. 작업이 끝나셨나요, 이제? 예,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박 선장. 울릉도 앞바다에는 박 선장처럼 바다를 믿고 따르는 오징어 배가 60여 척에 달합니다. 이 모두는 20시간이 넘는 고된 작업 끝에 아침이 돼서야 비로소 폭우로 되돌아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온갖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시간. 18,510원. 37원. 7,500원. 50원. 오늘 경매가는 괜찮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물량이 적었던 것이죠. 실제로 10년 전 10,000톤에 달했던 오징어의 울릉도 생산량은 지난해 2,000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의 차례입니다.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 오징어 새끼거든요. 이런 게 이제 오징어가 올해는 작아가 이게 이제 너가 겨울 되면 오징어 자라. 자르면 이런 게 잘고 여름에는 굵어 있거나 오징어 이 커. 그럼 여기서 이 알이 많이 나와. 새끼야. 오징어 내장탕은 울릉도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죠. 영하의 날씨에 새벽부터 나와 몇 시간이고 일하다 보면 뜨뜻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나기 마련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오늘 옷은 몇 겹이나 입고 오신 거예요? 언냐 몰라 아주 우리 12개 입었는가 몰라 10개 입었는가 손질 끝난 오징어는 물에 깨끗이 헹군 다음 곧바로 다음 행선지로 향합니다. 이처럼 단 몇 시간 만에 바다에서 건조장으로 옮겨지는 오징어. 아이고, 신선도가 좋잖아요. 공기 좋죠, 물 좋죠. 또 해변가 말르니까 해풍에. 오징어는 잡은 지 이틀 지나면 냄새를 유발하는 염기 질소가 생성됩니다. 때문에 싱싱한 상태로 빨리 건조시키는 것이 상품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관건이죠. 이거 한 마리당 10몇 번 간다고 보면 돼요. 손이 엄청나게 가요. 전부 사람 손으로 다 하잖아요. 고단해 보이지만
오징어가 있어 더욱 정겹고 아름다운 섬 울릉도. 그 울릉도의 겨울바다를 향해 또다시 배들이 출항합니다. 잠시 뒤 이 배들은 어딘가에 물돛을 내리고 어화둥둥 밤새도록 환하게 집어등을 밝히겠지요.